4월 6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라이트가 켜지다 보니까 그냥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경주까지 잡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추임 마필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성적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한 거에 조금 더 뭐 변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변형한 거에 따라서도 또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뭐 제가 봐서는 일요일의 경마는 완전히 좀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마지막 경주,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을 세웠어요. 거의 뭐 앞에 가면은 그냥 접어들기 때문에 기수들이 좀 앞선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이제 논바닥이 될 겁니다. 완전히 달라붙기 때문에 추임 마필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일요 경마 브리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스타닝월드,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은 부족하지만 중속에서 힘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요. 스타닝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이동화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 기수이다. 맨바닥에서 전개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초반부터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어서 선두권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한 4번째, 3번째 정도만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3번만 라운드업 빅리도 기본적인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죠. 머스캐맨은 자마이고 라운드업에는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마무리 쪽일 때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일단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탈리고요. 10번마 최강 스피드도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한번 타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냥 데뷔 전에서 한번 타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스타트 때부터 의지 없이 그냥 따라가는 전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타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자, 그렇다면 박성희 보는 마필은 4번 용암사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능력만 따지면 용암사랑은 몇 번 추진하지 않고 또 선행이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문정균 기수는 워낙에 선행형 기수이잖아요. 용암사랑이 초반에 한 3번, 4번 정도만 추진하면은 선행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빠른 마필들이 있었는데 중속에서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이 없어요. 4번은 용암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량주로에서 선행을 장악한다면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뭐 1300m 거리까지 다 뛰어봤던 마필인데 1200m에서는 충분히 버티는 그림까지 그려둘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약간씩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마필인데 5번마 브리도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김성형 기수도 최근 말타리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막 중간에서 못 따라붙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줘요. 5번마 브리도 트로피도 강하게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활동적인 기대치 13주에 공백이 있는 동안 잘 만들어서 수영 조교까지 하면서 준비한 만큼 4번, 5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하이크라운, 외곽 10번마 러브 스칼렛 두 마필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하이크라운 같은 경우는 최범민 기수가 최근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최근 기승하기 시작했어요. 조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이렇게 가다가는 80점을 못 채울 것 같아서 그런지 상당히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산 4등급 티나케이라는 마필, 인기 마필이거든요. 후반부 6경주 나오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최범현 기수의 단점은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수잖아요. 10번마 러브 스칼렛도 일단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6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공백을 가지고 지난번에 정호주 기수가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라스트에 때려봤어요. 근데 기본 걸음걸이는 일단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죠. 근데 이번 경주는 6번마 3명 스트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죠. 직전 경기 11번 게이트에서 장초일 기수답지 않게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뱅뱅뱅뱅 잡아돌면서 아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이 안쪽에 없어요. 1번마 강철파워, 2번 런닝 아스티트, 3번 스타킬러, 4번 하이크라운, 5번마 가청킨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다 스타트가 능력이 늦어요. 6번마 3명 크라운이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태희 기수가 최근 부드럽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수잖아요. 직전 경주 장초일 기수가 타면서 밀어놨기 때문에 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기 마필보다는 6번마 3명 스트롱 선행 전개가 가능한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 이거는 제가 상대 마필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하는 말이 보는 마필은 2번마 학산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문세용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를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문세용 기수가 일요일날 대선 경주가 있어서 부산에 내려가는데 이걸 왜 조교하지? 제가 봐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프르칸 기수가 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려봤는데 착차 없이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착하는 마필, 지금 3번만 말 쓰고 같이 뛰었던 레이스거든요. 그 레이스에서 학산 프린스가 인쪽 1번 게이트에 갇혀버리면서 요걸 그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안병기 조교사가 이제 승부를 보려고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오수철 기수를 기용하는 겁니다. 2번만 학산 프린스. 요거 봐서는 오수철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3번만 말 쓰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여기서는 이동화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이 모두 다 앞서 있는 마필이고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블루드래곤이 되겠습니다. 57의 부담량인데 지금 4점뿐이 뛰지 않았던 한센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따라가는 전기를 한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2번이나 3번 뒤에 옆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약간 왼쪽 다리가 높은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추이보로 한 발을 벌 수 있는 만큼 4번마 블루드래곤과 외곽에 있는 10번마 일링크스, 토요경마에서 이 김철우 기수가 엄청나게 잘 타줬죠.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탁 선입권에서 탁 가가지고 입상 성공하고 마지막 경주도 제가 노커 때려들었잖아요. 그냥 쫙 잡고 있다가 선이 외곽에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라스트 한 발 보고 중간에서 3코너부터 4코너까지 숨을 돌려주는 게 상당히 잘해요. 10번마 일링크스는 지난번에 국내선 6등급 경주에서 상대들이 1700m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에서 깨졌지만은 일단은 마필 자체의 컨디션은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2번마 학산 프린스, 3번마 말수고, 4번마 블루드래곤, 10번마 일링크스 이렇게 4대의 마필 갖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아라운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 이현중 기수가 탔을 때 모습을 보면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브라운 펠컨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얘는 작년 12월 달에 양정 구절염으로 3일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0m 경주는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성실신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최근 권호창 기수, 김혜선 기수, 조창욱 기수 다 타봤습니다. 기수들이 다 지금 번갈아 가서 타봤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베스트까지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도 가능해요. 이번 경기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의 매번 특징이죠. 초반에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거. 충분히 이 레이스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다실바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걸음걸이가 잘 좋았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필을 김태경 트랙라이더가 했거든요. 근데 안 나. 근데 제가 봐서는 맞아 봤어야 돼. 그만큼 뭔가 반응한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이번에 이거를 다실바 기수가 상당히 반응하는 거를 잘 대응을 했어요. 여기 1번 게이트 빠른 발도 없어. 선행도 가능해.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부상경마는 항상 복병마를 강하게 노려야 됩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 온도풀 파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1번과 탭딘하고 이게 겹치더라고요. 1번하고 2번이 선행이 겹쳐요. 탭딘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2번만 온도풀 파피도 선행을 가야 되고 탭딘이 선행을 가면 2번만 온도풀 파피는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겹쳐요.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터보삭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김성현 기수가 타는데 부담량이 3kg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미국산 마필입니다. 미국산 마필. 지금 미국산 마필인데 지금 그 국내선 5등급 경주에도 2번의 경주에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터보삭스를요. 근데 이거는 주고서가 이번에 이거를 김성현이를 불러다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까지 시행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행형 마필이 1번하고 2번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5번마 터보삭스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 워낙에 마필 자체가 410kg대 작은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한 구간에 쓰면 안 돼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8번마 벌교디아이를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동화 기수, 성수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죠.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 국내산 1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가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초반에 강하게 밀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중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직정진영 푸르칸 기수가 이렇게 타줬는데 의도적으로 지난번에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그 빠른 흐름에서도 지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벌교 DY를 축막감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2번마 남해 매직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박재희 기수의 57의 부담이야.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출발 자체가 안 되면서 약간 주춤대리면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죠. 레이스 전개상 한 템포 빠르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레이스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여기에 복병권의 마필은 6번마 오팜타스틱이 되겠습니다. 다나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리면서 선행식으로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5번마 이치오케이도 빠르고 그 다음에 오판타스틱이 그 앞에 붙는 세력이거든요. 5번 같은 거 보내주고 그 옆에 붙으면 돼요. 5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5번도 이치오케이도 지금 39주의 공백에서 토마스 쪽에서 마방에서 출전합니다. 근데 이게 3월 달에 또 관절염이 약간 치료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판타스틱이 선입 외곽에 붙어가지고 3코너 중반부터 강하게 승부를 해준다면 6번 오판타스틱도 여기서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12번은 남의 매직을 놓고 오판타스틱에다가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하이폴리는 여기서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기는 좀 더 힘들어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이 카라케이다 한 방을 때려들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에는 14초 0인데 스타트가 빠른 말들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들이 3번마 호세가 있죠. 호세가 조원별 기수가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경우 편성이고, 외곽의 10번마 수아레스타도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굳이 선행을 갈 이유는 없고, 6번마 천지 스카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번마 하이폴리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겠고, 10번마 소라스타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 마필도 좀 더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10번마 소라스타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겠죠. 1번을 보내놓고 타는 게 아니라 3번을 보내놓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곽에서 무빙으로 임다빈 기수답게 3선, 4선까지 이렇게 딱 붙으면서 전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10번마 소아르스타가 스타트 능력이 늦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소아르스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수영 조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스페셜 포스가 되겠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생하는데, 김태훈 기수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앞선에서 움직이는 기수이잖아요. 스페셜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발주가 안 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예전에 13주 9까지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3주 9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따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빼놓고는, 호세를 빼놓고는 다시 1번마 하이폴, 2번마 스페셜 포스예요. 만약에 3번마 호세가 선행을 가고 김호정 기수가 하이폴리를 선입 외곽에 빼버리면은 스페셜 포스의 자리는 그 뒤에 바짝 따라볼겠죠. 3선 안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스페셜 포스한테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위 선행을 가고 1번 하이폴리가 바로 빼가지고 선이 외곽 붙고 2번만 스페셜 포스는 하이폴리 뒤에 바짝 따라붙고, 그러면 외곽에서 10번만 소아르스타가 무빙으로 빨리 뜨면서 흐름 자체는 약간 빠른 흐름에서 유지한다. 2번만 스페셜 포스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플래시 치트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11번마 원더펄 페이버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유니언 챔프도 24주 공백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마 유니언 챔프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8번마 플래시 파크도 좋고 외곽의 원더풀 피버도 좋아요. 근데 10번마 유니언 챔프를 보는 게 뭐냐면 몰로 기술. 워낙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술입니다. 굳이 강하게 밀어서 선행으로 전개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유니언 챔프가 지금 2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서승훈 기수가 보면 외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려봤어요. 그때는 걸음걸이는 양호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10번마 유니언 챔프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여기서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스포저교도 지난번보다 4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영일 강한 쪽을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기수는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레이스 운영하는 거 정말 잘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유니언 챔프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K파워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근데 이 K파워폴이 완벽한 선행형 마필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임다빈 기수가 무조건 밀고 가겠지만 다른 마필들이 안쪽에 있죠. 바로 2번마 금빛 강호가 되겠습니다. 네, 김태희 기수하고 임다빈 기수는 일단 둘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번 막 금빛 강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지금 지난번에 18주 공백에서 한번 타보는 느낌 딱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1700m에서 안쪽 2번 게이트예요. 지난번에 체중이 14kg가 밀면서 533kg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뛰는 모습을 보고 박은규 조교사가 이 마필은 체중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수영 조교도 하고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조교량도 늘리면서 스포 조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2번마 금빛 강호가 선행을 가면 5번마 K파워풀은 바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고 2번마 금빛 강호는 제가 봐서는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해요. 지금 예마필이 1200m만 계속 뛰어봤기 때문에 1700m에서 이가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2번마 금빛 강호는 제가 봐서는 혈통적으로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충분히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2번 금빛 강호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외곽의 티나게이도 약간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얘도 인기 마필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에 라스트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때려봤는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앞선에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서울 6경주는 금빛 강호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더스틴 마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부담력 올라가 있는데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마필이 3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지금 4연타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강은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습이 제가 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돼요. 여기에 부담량 53.5인데 말이 약간의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12번마 원더풀 비더 지금 이 경주가 이제 대상종자 후반부에 있잖아요. 외산 2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했는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최영 경기수가 전혀 하자 없이 타줬어요. 상대들이 강했을 뿐이지 중속의 마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9번과 12번이 인기 마필로 팔리는데 이 두 마필이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이 그 찬스라고 판단돼요. 분명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최근 앞에 가려다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이번 경주 부산 4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금악진주가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죠. 지난번에 1200m에 한 바퀴 돌렸는데 마지막에 지구력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하다 지금 6번마 스터닝 레이드가 좀 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암만 경주 편성인데 스터닝 레이디는 지난번에 인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 다소 출발 자체가 실패하는 바람에 송재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서인석 조교사가 이 마필을 이동화 기술을 기승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타겠습니까? 4번이 빠르지만 그 옆에 스터닝 레이드가 선입 외곽에 바로 손쉽게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6번마 금박진주도 또 솔직히 말해서 따지면 지난번에 진득에서 안쪽 게이트 선행을 가는 마필이었지 여기에 부담량이 3kg가 올라갔기 때문에 진릭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6번마 스타잉 레이디는 초반에 밀어서라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조교의 상태도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 부드러움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뒷다리 힘도 많이 찼기 때문에 6번마 스타잉 레이디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9번마 아르고 공주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르고 공주가 지난번에 3코너 중반에서 무빙을 땄는데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가 3코너 중반에서 무빙을 뜨더라고요. 근데 무빙을 떴을 때 이게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르고 공주가 중속에서 반응을 보여줬어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끝걸음도 의외로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착착 없이 사착을 했던 마필인데 거리가 조금 늘었으면 아니면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에요. 지난번에 안말과 순발이 뛰는 경주에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안말만 뛰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심사명조사가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필이 그만큼 지난번에 뛰고 나서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아르고 공주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안쪽에 3번마 빛나는 길, 여기 6번마 판타시 우먼, 여기에 외곽에 8번마 드래곤 닌자, 여기에 외곽에 12번 위대한 선택,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그래도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드래곤 닌자가 되겠습니다. 뭐 경남 신분배 대상 경주에도 출전했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뭐 모든 게 맞춰서 나오고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후차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후차권은 한 번 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조교 때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었어요. 안쪽에 2번마 들어왔던 마필 정도라면은 2번마 블랙스프링 요 정도, 3번마 빛나는 길, 여기 6번마 판타시 우먼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들어왔고 외곽에 11번 모닝플로어도 약간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일단 11번 모닝플로어 같은 경우를 좀 더 보고 들어가겠는데 좀 더 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9번마 본다이아 이런 마필들 안쪽에 2번마 블랙스프링 이런 마필들이 보내놓고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2선 3선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피하면서 전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11번 모닝플로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엑셀런트 탄, 6번마 라운티머스 인기마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4하고 6하고 앞선에서 이제 따당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4번 엑셀런트 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경주 1400m 거리가 늘었잖아요. 최근 뭐 1200m만 뛰어봤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의 인기마 걱정이 되죠. 6번마 라운티머스도 선행식으로 선입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안쪽에 코지 기수가 타고 강하게 한번 노려봤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자 없이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1번 학산마초를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학산마초, 이건 추천 경주입니다. 54의 이동화 기수. 여기서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3월 8일 경주 때는 인기 8위로 팔렸는데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출발 불안도 약간 있었고요. 이번에 조교 강도도 올렸고요. 5번, 7번은 동진불패. 계속적으로 지금 정상주기에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취향 재검을 갔다 와가지고 추입으로 김정준 기수가 한번 타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번에 김초록 기수가 만지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정평소 트랙라이더가 지난주에 수용조교까지 하고 나오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상태 여전히 짱짱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네 마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학산마초, 4번은 엑셀런트 탄, 6번은 라운티머스, 7번은 동진볼페, 이 4대의 마필 갖고 제가 이번 8경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6번에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번 1600m 계상종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뭐 강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죠. 근데 여기에 또 눈에 가는 마필이 뭐냐면 이 원더풀 노던이 되겠습니다. CC용 기수 서범석 조교사, 찬 메이커스, 김정준 서범석 조교사 이렇게 출전합니다. 근데 CC용 기수가 지난번 참페이퍼스를 대상경주를 가지고 우승했거든요.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를. 근데 13번은 안 두고 10번은 우문드풀 노던을 타요.
이거를. 그러면은 참메이커스보다는 원더풀 로던이 좀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서범석 조교사가 대상경주에 완벽하게 뭐 다 때려 먹었잖아요. 원더풀 로던도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정도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복병권으로는 10번만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마필로서는 오아시스 블루죠. 얘는 뭐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부산에서 없습니다. 부산에서 뭐 출전하는 마필들, 벌마의 엔젤 이런 마필들, 마이 드림 데이 이런 마필들인데 지난번에 오아시스 블루한테 그때 같이 뛰었을 때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오아시스 블루보다 후미권에 있어요. 오아시스 블루는 초반에 스타트도 그렇게 밀지 않았어요. 초반에 약간 몇 번 몰다가 그냥 잡고서 그냥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아시스 블루는 부산에서 가장 센 마필, 서울에서는 10번마 원더풀 로던이 가장 센 마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마 캡틴 BK도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갈게요. 조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캡틴 BK도 지금 김정준 기수에서 김용근 기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이 캡틴 BK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있는 마필이에요. 스타트 자체가 요번에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자리 선정할 때 어정쩡해 했어요. 아예 가든가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초반에 나와가지고 몰아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만 따라가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요. 마지막에 이 마필의 캡틴 BK가 뭐냐면 말이 없으면 안 떼요. 혼자 뛰면 안 떼요. 말들을 붙여놓고 외곽으로 약간 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홈그라운드 2점이 있는 9번과 오아시스 블루를 놓고 CC용 기수가 넣는 원더풀 로던 캡틴 BK 이렇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점핑 출전했던 3번마 컴플리트 리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가 자체가 워낙에 뭐 가볍고 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거 맞습니다. 4번마 스톰가이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죠. 요건 이제 김동수 기수가 얼마만큼 강하게 밀어 제끼는지가 중요해요. 4번 스톰가이도. 근데 컴플리트 리더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점핑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52kg까지 내려왔는데 강한민주 구사가 두 번의 경주를 타보고 내린 결정은 뭐냐? 아, 역시 국내에서 3등급 경주는 워낙에 세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이거는 이제 김성현 기수의 마이너스 3kg 감량 2.5로 54.5kg까지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해볼 만한 상대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타지 않았다면 여기서 3kg가 55의 부담량입니다. 근데 아니 57.5죠. 57.5인데 김성현 기수가 탔기 때문에 54.5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볼 만하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3번마 컴플리티드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스톰가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자체도 가볍고요. 그렇다면 3번, 4번의 막권도 여기서는 공략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거기에 9번마 골드뭉치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의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자리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 뭐 8번 게이트, 2번 게이트 8번 게이트에서는 2월 15일 경주 때 고마나루한테 잡던 마필입니다. 고마나루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2번 게이트다 보니까 엄청나게 레이스 전개를 잘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골드 뭉치를 좀 덜 보는 이유는 뭐냐면 429kg짜리입니다. 429kg짜리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57.5의 부담량이에요. 이 420kg짜리가 57.5면은 기수의 뭐 프로텍트 이런 거 따지면 58까지 짊어지고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불안해요. 그러면 3번마 컴플리터 리더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이거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일단 7번마 마이티 탭은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가져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선의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2번마 월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부담량이 55.5 2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체중도 빼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7번, 2번이 현장에서 대끼리 막건으로 팔립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이번 경주에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따라가는 전개 해야 되는 마필들이 많은데 7번만 마이팁 때도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입상에 성공했고 2번은 올드브레임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피했을 때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과 7번 대끼리 막고 공략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딱 찬스라고 판단돼요. 여기서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는 있죠. 1번마 블랙벨트는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2번마 포웨이드 버드림도 부담량이 58.5kg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 그렇다면 3번마 IM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주행검사 때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월 9일 경주 때는 문세영 기수가 전개 자체를 전혀 풀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백에서 2월 8일, 9일 날 뛰고 지금 8주의 공백을 뛰는데 연습 주행 때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와, 말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이 정도예요. 아직 4세의 마필인데 약간의 파인기로 약간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던 마필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4번, 6번과 남산의 별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 마필도 지금 2000m, 2000m, 1600m, 2000m 뜨는데 작년 7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경주에서 1400m 적정거리에서 1분 25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잘 뛰어줬던 마필이에요. 6번만 남산의 별도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후미권에서 와야 되는 마필인데 김태훈 기수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이기 때문에 6번만 남산의 별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일 경마 너무 부진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요일 경마에서는 일단 주로 파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방송이 끝나고 채우고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